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아까쯤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핵, 소포체, 그다음에 라이보솜, 그다음에 골지체 여기 4개였었잖아.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요거였다라면 이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은 물질을 합성이나 분해를 얘기하는 건데 합성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우리는 합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동화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분해해요. 분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은 말로는 이화작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 생물체 내 세포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동화작용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엽록체가 이런 일을 하죠. 이 엽록체 얘가 광합성을 통해 광합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분해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무엇을 한다? 세포 호흡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능을 보게 되면 기능은 얘는 무엇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서 얘가 무기물을 무엇으로 유기물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고 세포 호흡은 유기물을 무엇으로 무기물로 바꿔주면서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생명과학에서는 ATP라는 말을 씁니다. ATP인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들 해요. 그래서 가볍게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포막하고 그다음에 세포벽 하고 액포는 설명해 드렸고 세포막을 볼게요. 세포막은 이제 요거는 이 세포막은 다음 단원에 나와져 있는데 세포막은 첫 번째 기능을 잘 봐야 돼. 첫 번째로는 외부와 내부를 어떻게 경계하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성벽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성벽. 그러니까 보호막,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막이 되어지겠지. 근데 성벽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될까? 문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하면서 출입도. 두 번째, 바로 물질에 무엇도 한다? 출입도 하게 되어지겠죠. 오케이. 요게 다음 단원의 뒤쪽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 좀 이따 밑줄 긋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백질 합성의 운반에 관여하는 건 핵, 소포체, 라이보솜, 골지체가, 그 다음에 양분의 생성과 에너지 발생에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되었을까? 좀 이따 밑줄 긋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오셔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는 아니야. 자, 일단 세포막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되어지면서 물질을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경계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포막의 구조를 보십시다. 세포막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얘가 바뀌고 여기가 세포 안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 밖의 주성분 주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 안에서 세포 안에서도 주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생김새를 잠깐 먼저 그려볼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거 하나 자체를 인지질이라고 불러주는데 여기에서 요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꼬리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꼬리 부분이 여기서 지용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성 같은 말로는 지용성 같은 말로는 친유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얘는 물과 안 친하고 기름 유자야. 기름하고 친하고 물과 친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수성은 말 그대로 물과 친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밖에 있는 물과 이 친수성이 서로 여기가 붙잡아 놓고 있는 거고 이 안에 주로 물로 되어져 있는데 얘가 붙잡아 주는 거지. 대신 요 사이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니까 기름 성분, 그래서 안 친해. 그러니까 이 세포막 입장에서 밖에 있는 물과 붙잡고 있고 안에 있는 물을 붙잡고 있지만 이 사이가 기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이 섞이진 못하게끔 구별을 해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겠지? 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인지질, 그래서 요거 아이를 인지질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잖아, 층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있어? 단백질이 중간중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백질이 중간중간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인지질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인지질 이중층하고 단백질 요 두 아이로 세포막이 구성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막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건 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물질 출입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자, 이제 요게 구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물질 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질 출입.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요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십시다. 일단 첫 번째 종류로는 큰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입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친수성 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벽이야. 성벽에는 누구도 같이 있어줘야 돼. 성문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은 보호막 역할도 해주잖아. 문이 막아주는 역할도 해줘. 그런데 그 문이 되게 크게 되어 있으면 군대라든지 우마차가 여러 대가 움직일 때는 큰 문을 열어줘야겠죠. 그래야 잘 다니겠지. 그런데 사람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을 다 열고 닫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문에 작은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다닐 수 있는 작은 문을 또 만들어 놓는 거지. 기능적으로 수월하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요. 그래서 성문은 큰 문이 있고 여기선 작은 문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인데 여기서는 큰 입자나 친수성들 이런 애들은 이 단백질 여기서 두 개의 단백질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입자나 소수성인 입자들은 어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요거 얼른 좀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좀 빌기 좀 부탁드립니다.